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60세가 되면 정말 은퇴해서 쉬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일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영수 씨와 박철호 씨, 두 분 모두 올해 65세입니다. 5년 전 같은 회사에서 함께 정년퇴직을 했지요. 두 분은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력, 비슷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수 씨는 퇴직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를 열어 하루 4-5시간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박철호 씨는 평생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라며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둘 다 틀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김영수 씨는 여전히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반면 박철호 씨는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우울감에 시달리며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60세 이후 일을 계속하는 사람과 완전히 쉬는 사람 사이에 어떤 놀라운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부 60세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 첫 번째, 은퇴 후 첫 6개월 결정적 차이가 시작되다. 여러분, 60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선 지금 60세는 아직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나이입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은퇴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은퇴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활동이나 일을 시작한 그룹과 완전히 쉬기로 결정한 그룹 사이에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TV도 마음껏 보고. 그런데 4개월째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할 일이 없으니 자꾸 소파에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몸도 무거워지고 기분도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최민수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은퇴 후 한 달 쉬고 나서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이들이 기다려주고 좋아해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개념인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47% 낮았습니다. 두 번째, 뇌가 말하는 진실, 쓰지 않으면 잃는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계속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김현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정신적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해마와 전두엽의 부피가 은퇴 후 완전히 쉬는 사람들보다 평균 82% 더 크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현저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을 계속하거나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로부터 훨씬 더 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발표된 한국노인의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후에도 주 3회 이상 정신적 활동, 일, 봉사, 취미 활동 등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인천에 사는 정미경 씨 67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62세에 은퇴한 후 영어 강사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이 영어를 가르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계속 공부하게 되고 새로운 교수법도 배우게 되었죠. 지금 67세인데 오히려 5년 전보다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단어도 더 잘 외워지고요.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그녀의 친구 한명숙 씨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정말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TV 보고 낮잠 자고 그냥 편하게 지냈죠. 근데 요즘 자꾸 깜빡해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주체, 손자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 장애 초기 단계래요. 이 두 사람의 5년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인지기능 저하로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이 말하는 진실, 움직임이 생명이다.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거나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한 몸을 유지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주 2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쉬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8% 낮고 당뇨병 발병률은 23% 낮으며 고혈압 발생률은 19% 낮아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일을 하거나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출근하거나 활동 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일하는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서 큰 건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광주에 사는 박동욱 14세는 은퇴 후 작은 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원 일이 생각보다 체력을 많이 쓰는 일이에요. 화분을 옮기고 물을 주고 손님 응대하고 하루 종일 서 있고 움직여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병원에서 검사 받으니까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좋아졌고 의사 선생님이 60대 치고 매우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전주에 사는 김태훈 씨 5세는 은퇴 후 집에서만 지냅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어야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에 또 TV 보고 편해요. 근데 문제는 몸무게가 5년 사이에 15kg이나 늘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당뇨 전 단계래요. 이처럼 같은 나이,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5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결정짓습니다. 2부, 일하는 노인 vs 쉬는 노인, 5년 후 놀라운 차이. 첫 번째, 사회적 관계, 고립 연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직장 동료, 고객, 협력업체 사람들. 이런 만남들이 우리를 사회와 연결시켜줍니다. 반면 은퇴 후 완전히 쉬는 사람들은 점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윤석진 18세는 은퇴 후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3회 하루 2시간씩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요.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수강생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수업 끝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이분들이 제 친구가 됐어요. 일주일에 딱 3일이지만 이 시간을 정말 기다리게 돼요.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주 3회 이상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53% 낮고 자살 생각을 하는 비율도 64% 낮았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50% 높았습니다. 대전에 사는 최영희 씨의 경우는 안타깝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자식들도 자기 일 하느라 바쁘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혼자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이것이 바로 일을 계속하는 것에 숨겨진 가치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단절되면 우리의 정신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일상의 리듬, 규칙적 vs 불규칙적. 우리 몸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생체 리듬 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야 하고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규칙적으로 식사하게 됩니다. 이런 규칙성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최적화시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센터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42% 높았고 불면증 발생률은 38% 낮았습니다. 부천에 사는 이재훈 씨 61세는 은퇴 후 작은 빵집을 운영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빵을 굽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이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새벽 일찍 일어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적응하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요. 밤에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요. 반면 수원에 사는 오광수 씨는 다릅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계를 안 봐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유로워요. 근데 문제는 밤에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까지 TV 보다가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낮에 졸리고 밤에 잠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몸도 자꾸 무겁고 피곤해요.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은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킵니다. 특히 멜라토닌,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등의 분비 시간이 어긋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며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더욱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존감과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평생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 기여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노년학회가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는 비율이 67%에 달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은퇴 후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강릉에 사는 김철수 씨 9세는 은퇴 후 지역 청소년센터에서 목공교실을 운영합니다. 40년간 몫으로 일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내 기술은 쓸모없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애들이 뭐 목공에 관심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자기가 만든 의자에 앉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반대로 춘천에 사는 박영도 씨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30년간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박 부장님 하면서 다들 연락하더니 이제는 그냥 집에서 뒹구는 노인일 뿐이에요. 가족들한테도 짐이 된 것 같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일의 중요성입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매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자존감 점수가 평균 7점 반점 반면 완전히 쉬는 사람들은 4.2점에 불과했습니다. 이 차이는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자살 생각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 안정성, 걱정 vs 여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문제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을 계속하는 것은 추가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생활비를 버는 것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나는 아직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독립성,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주도에 사는 강민호 씨 5세는 은퇴 후 민박집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고 그래서 작은 민박집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아요. 오히려 손자들 용돈도 줄 수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의료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매년 15%씩 증가합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간 평균 의료비는 약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추가 수입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면 청주에 사는 임수진 씨 4세는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 나와요. 집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병원 가고 싶어도 돈 걱정부터 돼요. 자식들한테 얘기하다니 미안하고 밤에 돈 걱정하다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요. 경제적 스트레스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고 우울증을 유발하고 가족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도 적절한 수입 활동을 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3부, 치매 위험 35% 감소의 비밀. 첫 번째, 뇌의 가소성. 나이 들어도 뇌는 변한다. 여러분, 예전에는 나이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회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는 완전히 다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의 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지속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뇌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19년부터 4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뇌 활동과 인지 기능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을 계속하거나 정신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을 하는 그룹은 4년 후 뇌의 회백질 부피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은 오히려 약간 증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은퇴 후 특별한 활동 없이 지낸 그룹은 같은 기간 해마 부피가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혜숙 10세는 65세에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어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매일 1시간씩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일본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요. 신기한 건 일본어 공부하면서 기억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 간의 연결, 시냅스이 강화되고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뇌세포를 보호하고 성장시킵니다. 두 번째, 인지예비력. 뇌의 저금통 인지예비력 (cognitive reserv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손상되거나 노화되어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은행의 저금과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정신활동을 하면 뇌에 인지예비력이 쌓이고 나이 들어서 뇌세포가 손상되어도 이 예비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0세 이후에도 이 예비력을 계속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예비력이 계속 증가했고 이것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영철 씨는 68세에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둑을 몰랐는데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교실이 열려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흑돌, 백돌 구분도 못했는데 지금은 초단 실력이에요. 바둑 두면서 머리를 엄청 써요. 상대방의 수를 읽고 내 수를 계획하고 한 판 두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져요.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바둑, 체스, 장기 같은 전략 게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무려 41% 낮았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인지활동의 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고객과 대화하고 동료와 협력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자극받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혼자서 퍼즐을 푸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뇌 운동이 됩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사회적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70% 느렸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일,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하는 사람들의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울산에 사는 배순희 씨 6세는 은퇴 후 작은 꽃집을 운영합니다. 매일 다른 손님들을 만나요. 어떤 꽃을 원하는지 듣고 용도에 맞게 추천하고 꽃다발을 예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손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네 번째, 신체 활동과 뇌 건강의 연결고리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할 때 분비되는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중등도 신체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보다 일상적인 활동, 걷기, 계단 오르기, 집안일, 가벼운 노동 등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주에 사는 이동훈 씨 98세는 은퇴 후 택배 분류 작업을 합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일해요. 택배를 나르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인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많아요. 만보기를 보니까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팀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운동은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촉진합니다. 5번째, 목적의식이 뇌를 지킨다. 놀랍게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대학교 의료센터의 7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의식이 높은 노인들은 낮은 노인들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무려 52% 낮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명확한 목적을 제공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필요한 이유, 내일 또 해야 할 일. 이런 목적의식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보호합니다. 포항에 사는 최성호 71세는 동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칩니다. 은퇴 전에는 체육교사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이제 뭘 하지? 라는 생각에 우울했는데 동네 축구클럽에서 코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명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저를 기다려요. 코치님!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요. 이 일이 제 삶의 이유예요. 4부. 왜 같은 나이인데 노후가 다를까? 첫 번째, 은퇴 준비의 차이. 성공적인 노후의 비밀은 사실 은퇴 전부터 시작됩니다.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은퇴 준비와 노후 만족도 연구를 보면 은퇴 5년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평균 8점만이었던 반면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은 4.7점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황인수 14세는 은퇴 7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5세 때부터 내가 은퇴하면 뭘 할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도자기 공방에 다니면서 도예를 배웠어요. 7년간 꾸준히 배우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62세에 은퇴하고 나서 바로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지금은 제자들도 가르치고 작품 판매도 하고. 은퇴가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안양에 사는 신동철 씨는 준비 없이 은퇴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 통보받고 정말 당황했어요. 이제 뭘 하지?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은퇴하고 1년간 집에만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지금은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은퇴 준비는 경제적 준비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준비, 사회적 준비, 건강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 평생 학습 태도의 차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74%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58% 낮았습니다. 광주에 사는 문희정 씨 9세는 65세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대학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과제하고 발표하고 힘들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올해 졸업하면 상담봉사를 하려고 해요.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64% 느렸고 치매 발병률도 42% 낮았습니다. 3번째, 가족관계의 차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가족관계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가족과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보다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계속하는 노인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더 건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건강한 거리감을 만들어 관계를 좋게 유지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도가 7점 만점인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은 5.3점이었습니다. 수원에 사는 박명자 씨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자식들이 엄마 그만 쉬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일하면서 번 돈으로 손자들 용돈도 주고 자식들 생일 선물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정말 좋아해요. 만약 제가 집에만 있으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산다면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네 번째, 건강관리의 차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달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방적 건강관리의 차이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더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일할 수 있다는 명확한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기건강검진 수검률이 87%인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6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율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동현 씨 10세는 작은 서점을 운영합니다. 서점을 운영하려면 건강해야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1년에 2번 건강검진을 받아요. 작년에 검진에서 혈당이 약간 높게 나왔는데 바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늘렸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건강해야 서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5부, 어떻게 해야 할까? 실천 가이드. 첫 번째, 자신에게 맞는 일 찾기. 60세 이후의 일은 젊을 때의 일과 달라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의미 있고 즐겁고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제공하는 일 찾기 가이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1.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2. 내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 3.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가? 4. 사회적 의미가 있는가? 5. 적절한 보상이 있는가? 전주에 사는 이경희 씨 63세는 이 기준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았습니다. 평생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사를 시작했어요. 주 2회 하루 2시간씩 하는데 딱 좋아요. 수강생들이 제 요리를 배워서 가족들한테 해주고 좋아한다고 하면 정말 보람 있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행복해요. 두 번째, 단계적 은퇴 전략. 갑자기 완전히 은퇴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자원봉사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면 심리적, 신체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중견기업은 단계적 은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8세부터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줄이고 60세에는 주 3일, 62세에는 주 2일로 점진적으로 줄여갑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의 은퇴 후 적응도가 일반 은퇴자보다 73% 높았습니다. 세 번째, 평생 학습 시작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60세는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전국의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외국어, 악기, 미술, 컴퓨터, 요리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즐기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연결망 유지하기.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봉사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특히 봉사활동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정신적, 신체적 활동도 하게 됩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 통계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82%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67% 낮았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일을 계속하되 건강을 해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마무리.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일을 계속하는 사람과 완전히 쉬는 사람 사이에는 5년 후 놀라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뇌 건강,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정성, 모든 면에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위험이 3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무리한 일, 스트레스가 많은 일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의미 있는, 즐거운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60세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평생 학습 태도를 가지고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기억하세요.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직도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